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인 팁스타운이 포항에 문을 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포스코가 함께하는 비수도권 최초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이 마련되면서 포항이 지역기술 창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팁스는 중소기업 벤처부가 미래 유망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술 창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 5억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민간 투자도 받을 수 있어 창업 기업이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제강 슬래그와 폐플라스틱으로 합판과 철도 침목 등 인공 목재를 생산하는 포항의 한 업체도 팁스 프로그램 덕분에 힘든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실험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금적인 지원이 저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창업 보육 공간인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중기부가 주관하는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팁스타운은 기업과 보육기관, 투자사 등이 밀집한 정부 주도의 창업 보육 거점으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선정, 입주, 보육, 투자로 이어지는 전주기 성장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팁스타운을 정부의 프로그램으로만 하지 않고 이제 민간의 프로그램으로 넘겨낸 이 최초의 작업이 바로 이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입니다. 한학연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글로벌 유니콘을 육성해서 체인지업 그라운드 포항이 태평양 서안에 또 하나의 실리콘밸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서는 지금까지 14개 창업 기업이 팁스 대상 기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았으며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팁스타운에 최종 선정되면서 지역 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팁스타운으로 지정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비수도권에서 혁신을 주도할 창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9개월 가까이 태풍 흰남노 침수 사고를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포항시 공무원과 한국농어촌공사,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 70여 명과 소방국과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감정에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물 359점을 분석하고 사건 관계자 120여 명을 조사해서 피의자들의 복합적이고 중첩된 과실로 인해서 참사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초 입건됐던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장식 부시장은 수사 결과 구성 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앞서 경찰이 피의자 4명을 대상으로 신청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경주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폐철도 부지 조기 매입과 재무보고 신뢰성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상습 침수도로인 유림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이 시급하다는 5분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말 철도 운행이 중단된 이후 경주에 남은 폐역사는 17곳입니다. 철로 길이만 80.3km, 유휴 부지는 200여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김동혜 의원은 폐철도 부지 매입 비용이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폐철도 활용을 위해선 부지 매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채와 지방채가 전혀 없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타당성 용역 및 투용자 심사 등 신속한 행정 절차를 거쳐 연부 계약을 하든 지방채를 발행하든 우선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경주시는 내년부터 경주역과 서경주역 등 주요 폐철도 역사에 대한 개발에 들어가고 부지 매입은 현재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 절차 및 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매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여 한꺼번에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정문 의원은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재무 정보가 상당 기간 왜곡되고 있다며 신뢰성 확보에 대한 대책을 따졌습니다. 부서별로 잘못된 회계 처리나 자산 분류 오류 내용을 전수조사 및 확인해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수정 후 제대로 된 재무 보고를 시민들에게 재공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경주시는 자산 분류 오류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통해 반영하고 회계 처리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계 처리에 대한 상시 감사 및 사후 확인 체계 보완, 공유재산법과 지방회계 규정의 일관성 등이 선행돼야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결산 업무 참여자들의 결산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됩니다.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김한규 의원은 유림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에 대해, 오상도 의원은 올바른 차박 캠핑 문화와 기반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장마 기간에 크고 작은 태풍으로 쉴 틈 없이 여름철을 보내며 황성동 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유림 지하차도 평면화 사업이 완료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도 관리와 더불어 지역 내에 새로운 캠핑장을 마련하고 기존 캠핑장의 낙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주시 의회는 제3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 미디어 아트 뮤지엄 계림 건립과 경주역 신경주역 부지개발 사업 등 3건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의결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뇌물수수와 공무원 선거 개입 등의 혐의로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경북지역시의원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영입한 선거대책본부장에게 교육청 공무원이 생활비조로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무원으로 도내 23개 지역별 대표자를 조직해 선거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의원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한 뒤 이를 폭로하겠다는 사람에게 무마조로 2차례에 걸쳐 1,200만 원을 공무원이 대신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대형 여객선에서 화재를 가정한 순환훈련이 오늘 포항 앞바다에서 실시됐습니다. 승객 퇴선과 익수자 구조, 화재 진압, 해양오염 방제 등 훈련은 입체적으로 펼쳐졌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오래 비행할 수 있는 수소 드론이 현장에 투입돼서 활용성을 검증했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울릉도로 향하던 여객선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구조정이 여객선에 다가가 승객 대피 방송을 합니다. 선내로 진입한 구조대는 승객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유도합니다. 수소 드론인 수색용 드론이 사고 현장을 실시간으로 구조대에 보여줍니다. 이 수소 드론은 전기 충전식 드론보다 4배 넘는 시간을 현장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불이 붙은 선미로 화재 진화용 드론이 날아가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현장에서부터 보호할 수가 있고 이 플랫폼을 잘 이용해서 크게는 군사적 목적 및 산업화 영역. 선박 화재로 기름까지 유출되자 방제용 전문 드론이 시료를 채취하고 방제 작업을 시작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 해상에서 수소 드론을 활용해 해양 사고에 대응하는 훈련이 실시된 겁니다. 기존에 하던 이런 화재, 익수자 추락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해서 다양한 복합적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수소 드론은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구조 작업 시간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창설 70주년을 맞은 해경은 해양 사고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포항 경주를 휩쓴 태풍 흰남노와 울진 산불 등 대형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재난 피해 회복 수준 실태조사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7개 재난 피해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조사 결과는 오는 12월에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 피해 회복 지원 연구와 정책 개발에 활용됩니다. 영주 무선마을 내성천에서 악어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지 오늘로 열흘째입니다. 대구환경청과 영주시는 목격 지점 주변으로 수색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아직 악어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악어가 맞다면 국내 유입이 비교적 잦았던 두어프 카이만 또는 안경 카이만이라는 종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도은 기자입니다. 영주시 무선마을 인근 하천에서 1m 길이의 악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3일.
마을의 한 농민과 필리핀 계절 근로자 4명은 퇴근길 내성천 다리 위에서 함께 물고기를 구경하다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악어를 봤다고 말합니다. It's similar 4 feet and have a tail and the skin. So maybe it's alligator. 이들이 악어를 목격하자마자 영주시청에 신고했는데 그 사이 악어는 물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열흘이 흘렀지만 악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악어가 목격된 영주시 무섬교입니다. 습지를 좋아하는 악어의 특성상 영주댐에 있는 상류로 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하류를 따라 집중 수색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무섬교 주변으로 무인 센서 카메라 5대를 설치하고 영주에서 예천에 이르는 내성천 54km 구간을 특수 드론으로 하루 4번씩 탐색 중입니다. 악어가 1m 정도로 되게 잦다고 해가지고요. 최대한 지금 장애물을 피하면서 고도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비행을 하고 있거든요. 목격된 게 악어가 맞는다면 어디에서 온 걸까? 이 근처에 악어를 키우는 그런 농가나 동물 농장은 없는데 어디서 탈출을 했겠나. 악어는 크게 3가지 종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목격자들의 구체적 진술에 비춰볼 때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엘리게이터 계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시용으로 많이 수입된 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 잦게 유입됐던 종 중에 드워프 카이만이랑 안경 카이만이라는 종이 있습니다. 엘리게이터과에 속한 종이거든요.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진짜 많이 커봐야 1.5m. 또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하의 수온에서도 악어가 살아남은 사례가 있다며 중생대부터 살아남은 악어의 생존력은 생각보다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주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감시 인력을 무섬교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운동을 나가요, 백사장에. 혹시라도 악어가 나타나면 무서워하지 말고 조금 피한 상태에서 바로 전화하면은 체포로 나갈 수 있다 하고. 전문가들은 악어 발자국이나 배설물 흔적을 봤다면 촬영 후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돈입니다. 경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경주 시민행동은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 시설을 시운전하는 등 투기가 초일기에 들어가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졌는데도 우리 정부는 이렇다 할 대응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주 시민행동은 퇴근길 캠페인을 벌이는 등 해양 투기 반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한동해 지역본부는 현재 운영 중인 경북 바다환경정보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경북 동해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실시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종별, 지역별 방사능 검출 여부 등을 선택해 정보를 선별해 볼 수 있습니다. 경북 바다환경정보 앱은 2021년부터 실시간 수온 관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돼 왔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관련 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서 이번에 방사능 정보 제공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포항 지역 2개 대학이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된 가운데 포항시는 포항공대와 한동대 모두 본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글로컬 대학 선정 공동대응 TF팀을 구성하는 한편 경북도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글로컬 대학은 정부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선정해 앞으로 5년 동안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 지정된 15개 대학은 2단계 평가를 거쳐서 오는 10월 10개 대학이 최종 지정됩니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0년간 조사한 경주 쪽샘 44호분 최종 발굴 결과를 오는 7월 4일 서라벌 문화회관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쪽샘 44호분은 신라 특유의 무덤 양식인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신라 왕족인 어린 공주의 묘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는 1500년 전
토기에 새긴 신라 행렬도인 선강문 장경호와 금동관, 바둑돌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포항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시설물 개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동부초, 해맞이초, 중앙초 등 5개 학교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했고 하반기에는 문덕초 등의 방호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기계초 앞 도로에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마쳤으며 올해 안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노란 신호등을 양덕초등학교 앞 도로 등 19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